안녕하세요. 정성일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커머스와 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물건을 어디서 구매하세요? 네, 저는 이제 휴대폰이나 또는 PC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커머스 또는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는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강군제다 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강군제라고 해서 원래는 강군이라고 하는 게 독신남들, 솔로남들이 이제 물건을 사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홀로 이제 솔로라는 뜻에서 1이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되면 이제 상당히 큰 폭의 할인율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군제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는데 이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소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강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할인율을 제공을 하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덕분인지 글로벌 이제 이커머스 마켓 사이즈는 매년 20%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지금 이제 한 6천조에 가까운 마켓 규모를 가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물건을 받는 방법 자체가 뭐 해외 직접 배송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구매 대행 방법도 있고 또는 배송 대행 방법들 이런 이제 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해외에서 물건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통관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 즉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통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물품의 가격, 150불이라고 하는 이 물품 가격이 가장 큰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특송업체가 물건을 수입할 때쯤 되면 통관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 관세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관 목록상에 나와 있는 물품에 대한 리스트 부분들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리스트만으로도 통관이 완료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이제 목록 통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보통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들 중에서 미화 150달러.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200달러죠. 200달러의 물품 이하의 물품이 대해서는 목록만으로도 신속하게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제 세금들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이제 통관 방식이 목록 통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뭐 이제 더 150불 이상이 되는 부분이나 또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을 이제 좀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 신고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입 신고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 관세법상에서는 이제 소액물품 면세제도라고 해서 자가 사용 수입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물품 가격이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 즉 세액을 낮춰주는 이런 신청을 통해 가지고 관세와 부가세를 이제 납부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이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드시 인정이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리고 잘 활용을 하시면 일반 수입 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세액을 납부를 안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거나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록 통관과 일반 수입 통관의 기준이 150불인데 이 150불에 대한 기준은 물품 가격, 그죠? 물품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물품 가격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실제 내가 물품을 구매했던 그 가격이 있죠. 그 가격에다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되는 어떤 세금들이 있으면 그 세금을 더해주고,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 뭐 배대지라든지 또는 물품 운송을 위해서 현지 국가에서 뭐 내륙 운송이라든지 뭐 보험료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금액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합친 금액이 150불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록 통관에 대한 기준인데 이 물품 목록 통관의 기준을 초과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죠? 과세를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 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세 가격은 좀 전에 보셨던 그 물품 가격, 목록 통관 기준에 되는 150불을 초과하는 그 물품 가격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송되는데 지불되는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부분들도 더한 금액으로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을 진행하시게 되면 관세뿐만 아니고 이제 부가세 부분들도 주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부가세는 이 과세 가격의 10%에다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금에 대한 10%도 또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가지고 물품을 구매하실 때부터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서 합리적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라고 하시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략적인 물품 가격과 물품의 종류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합산가세라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합산가세가 뭐냐면 여러 건을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그리고 동일한 발송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150달러가 초과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면세가 150불이니까 면세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서 신고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를 하고자 이런 합산가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합산가세가 일어나는 이제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 한 개의 BL, 한 개의 운송 서류죠. 한 개의 BL로 반입된 이제 가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합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BL이 하나인데 물건을 여러 개가 가세 대상 물품을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이걸 여러 개 신고건으로 또 쪼개는 거죠. 면세 범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서 수입 통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입항일이 동일하고 물건이 이제 제가 이제 구매하는 부분들이 2건 이상이고 그리고 동일한 발송국의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 이상의 국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해서 분할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합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산되는 부분들 면세를 받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면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합산가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어쨌든 또 합쳐가지고 가세가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해외 직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단순 변심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는 너무 물건이 좋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번 이렇게 팔아보고 싶다. 진짜 장사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면세를 하는 이유는 자가사용,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구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 스스로 뭔가를 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건 같은 경우에도 면제를 좀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단순하게 제3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 즉 뭐 밀수입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세 포탈죄 이런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게 물건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반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품을 할 때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출신고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고 수출신고에 대한 면장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수입하셨을 때 납부했던 관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출 면장을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내가 최초에 납부하셨던 그런 이제 세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시고 이렇게 소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